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 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코너로 첫 번째 손님을 모셨는데요. 참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해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이용해야 될까요?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저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 선뜻 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그것도 그냥 좋은 이야기, 자랑도 아니고 아팠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저하고 인연은 거의 한 10년 정도 된 인연입니다. 그래서 저의 엑스 언니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 언니의 형부는 저의 1호 형부로, 1호 처제로 이렇게 관계를 해가는데요. 제가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 책을 내면서 사인을 할 때 이런 문구로 해드렸어요. 당신이 잘 견뎌낸 아픔이 또 다른 누군가의 꿈과 희망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견뎌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견뎌낸 분도 있는데, 저는 이분은 이제 제부도에서 힐링 펜션을 하고 있는 우리 언니예요. 근데 이 언니는 저하고 이제 예전에 그 펜션에 대한 것, 또 장아찌 담는 거, 여러 가지 방송도 함께 해서 오히려 방송이 좀 편안할 거예요. 전혀 긴장하지 않고. 오늘은 제가 그 형식적인 걸 떠나서 그냥 언니로 호칭을 하면서 함께 언니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언니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마 귀한 시간을 더 내주셨어요. 동생을 너무 잘 둬가지고. 너무 이쁜 동생 두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동생을 너무 잘 뒀는데, 제가 아마 언니를 만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형부가 아프셨던 거는. 그런데 형부가, 제가 언니한테 듣기로, 처음에 왔던 게 뭐였죠? 위암, 그쵸. 위암이 오고, 뇌경색이 오고, 그 다음에 림프종암이 오고, 폐암이 오고. 근데 뇌경색이 오면서 삼킴 장애가 생겨가지고 형부를 되게 4년 6개월 동안 튜브로 식사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무지 씩씩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박옥자 언니하고 언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자, 언니 준비되셨죠? 네. 세상은 뭐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각 가정마다 이렇게 들춰보면은 정말 행복해 보여도 그 속에는 내면에 다 아픈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남편이 2000년도에 갑자기 2000년도에? 예, 2000년도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 검진을 했는데 위암 초기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위암을 수술을 했습니다. 하고서 잘 견뎌서 어느 정도 낫을만 했는데 2006년도에 갑자기 회사 회식 자리에서 쓰러져서 갔더니 이제 인하대병원을 갔더니 자기는 이제 금방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 머리 그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연순내래요. 이게 귀 뒤쪽에 보면은 점이 하나 딱 까맣게 딱 찍혀 있더라고요. MRI 찍었는데. 근데 이게 꿀떡하고 연결된 그 혈관인 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꿀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저는 그때 또 깨달았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 삼킴이 안 되는 거예요. 꿀떡이 안 되니까 모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콧줄로 끼고서 음식을 이제 튜브를 하는데 우리 남편이 키도 크지만 굉장히 건장해가지고 맞아요. 85kg, 그렇죠. 막 87kg 이렇게 나갔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콧줄로 이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 병원에서 그 느케어라고 영양식을 주는데 200ml짜리를 하나를 한 끼를 주는데 그게 건장한 체구에 그 하나 가지고 되겠냐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콧줄로 이제 음식을 삼키다 보니까 이게 자기도 이게
그거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 콧줄로 이렇게 예, 음식을 식사를 하는 거를. 거를. 왜냐면 꿀떡이 안 돼서 음식을 삼킬 수 없지만 자기가 콧줄로 껴서 음식을 먹는다는 걸 받아들이질 못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러면서 안 하겠다는 거야. 그것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의사하고 그냥 저기에서 정말 어떻게 해서 콧줄을 이제 끼운 거예요. 왜냐면은 콧줄 끼우는 거를 이게 저도 잘 몰랐었는데 저희 남편이 위 수술해서 절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위암 수술을 했으니까. 했는데 콧줄을 끼는 게 이 정상인 사람은 15cm가 들어간대요.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10cm만 들어가야 되는 거를 15cm를 갖다 집어넣으려 하니까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고 막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자기는 그거를 왜냐면은 한 번씩 꼈다가 그걸 다시 이렇게 바꿔서 끼고 왜 그냥 놔두게 되면은 호수하고 살하고 이렇게 붙는데요. 그럴 수 그래도 있죠. 대수술 해야 되니까 콧줄을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갈아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갈아 낄 적마다 너무너무 이 사람이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두 번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 나는 죽어도 이거를 콧줄을 안 끼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인하대 소아기내과 그 권 교수님이라고 여자분이신데 그 서류를 차트를 다 보시더니 이 환자는 위 절제 수술했는 환자이기 때문에 튜브를 15cm 이상 들어가면은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지. 잘라서 10cm로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6개월 또 그렇게 해서 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평생을 삼킴이 안 돼서 호수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호수를 먹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대수술을 해가지고 창자에다가 호스를 박았어요. 박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튜브로 주사기로 해가지고 밥을 넣어주는 거 삼키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85kg, 86kg 나가던 사람이 45kg, 50kg도 안 나가는 거예요. 몸무게가 완전 반으로 반이 줄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 걷다가 쓰러지고 한 걸음 걷다가 쓰러지고 이런 게 4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있으면서 그 고통을 이제 견뎌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4년 6개월을 호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때 저도 공부를 많이 했던 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모든 거를 음식을 다 삶아서 말렸어요. 살짝 데쳐서 말려가지고 그거를 갈아서 뭐 한 2, 30까지 몸에 좋다는 건 다 그냥 믹서기에다 갈아가지고 죽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어디 나가면 병원에 가도 마우병에다가 그 물이랑 갖고 다니면서 주사기를 수시로 넣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츰 이 사람이 몸무게가 좀 이렇게 좀 나가면서 한 65kg, 뭐 70kg 거진 이렇게 나갈 정도가 됐는데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보면 우리가 그 음식을 입으로 삼키지 못할 때는 보통 병원에서 주는 하얀 액 그것만 먹잖아요. 그것만 먹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 음식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몸에 좋은 2, 30가지를 넣어서 한 번에 죽을 적에는 끓여가지고 뭐 한 번은 뭐 정말 좋대는 뭐 장어도 사다 푹 가가지고 국물로 해서 하고 정말 좋대는 거 뭐 정말 군뱅이도 제가 사다가 군뱅이까지 하니까 그것도 국물이 너무 뽀얗더라고요. 그 국물에다가 한 3, 40가지를 다 넣어요. 넣어가지고 그걸 죽을 써서 투부를 해가지고 항상 그러니까 입맛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이 점점 이렇게 이제 그 낫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희망을 갖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한 65kg, 70kg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형부는 언니의 사랑을 진짜 절절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수술을 1년에 한 번씩을 수술을 해서 호수를 다시 바꿔 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지금 해서. 이분은 이 배에 보면은 이 수술 자국이 6번. 대수술 한 게 6번. 이게 그러니까 배꼽이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 배꼽이 여러 개여서 웃었는데 왜냐면 호수 낀 자리가 다 배꼽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낫을만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왜냐면 병원 다니다 보니까 정기 점검을 자주 받고 검사를 다시 하잖아요. 그쵸. 하는데 또 림프종 암이 또 초기 또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4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아니요. 4년 6개월 되지 않기 전에. 이미 3년. 튜브로 먹고 있는 상태인데? 튜브를 먹는 상태에서. 그랬는데 또 림프종 암이 또 발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정말 낙심을 하면서 이 사람을 살리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아직도 좀 부족한 게 많은가 하고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교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교회를 가면서도 항상 기도가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세요보다 하나님 저 과부 만들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랬구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너는 나와 함께 함이라는 그 말씀이 항상 저는 하나님 나랑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병간호를 하면서 이제 또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은 괜찮으니까 수술할 수만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렇지. 왜냐면 림프종 암은 이게 림프를 따라다니는 그렇죠, 암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디에 그게 있어서 또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른대요. 근데 이제 목 부분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수술을 이제 했어요. 하고서 항암을 이제 6번을 1차를 시작을 했어요. 했더니 이제 머리, 손톱, 발톱까지 다 빠지더라고요. 손톱 발톱까지. 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튜브를 먹으면서 이제 삼킴이 조금씩 돼서 운동을 많이 했어요. 이제 이렇게 꿀떡 운동을 해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돼서 정말 물을 조금씩 삼키면서 항암 투여하면서 정말 본인도 정말 의지가 대단하다는 걸 저도 느꼈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이제 희망이 이제 보이는 그런 찰나에 검사를 또 했더니 이번에는 폐암이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 환자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명도 길다고 이렇게 그렇죠. 여러 가지 암과 투병을 하면서도 계속 발병. 근데 좋은 게 케이스가 뭐냐면은 재발하는 거와 다시 발병되는 거하고 차이가 크대요. 그렇지. 이번에 내가 느낀 게 재발한 거는 좀 이렇게 치유하기가 힘든데 다시 발병되는 거는 치유가 좀 쉽다. 예, 쉽다고 이렇게 과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폐암이라는 건 또 아시다시피 이 호흡기 쪽이라 정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3개월, 6개월에 있었는데 오늘 저녁 힘들으니까 식구들 다 불러서 임종 준비를 해라 소리를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그냥 막 이렇게 숨 넘기기 힘들으니까 그거를 많이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의사가 오늘 밤들 식구들 다들 임종을 볼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정말 이제 제가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다 결혼해서 이제 각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 애들 수없이 그냥 밤에 그냥 느닷없이 와서 불러오고. 아빠가 와서 운명하니까 얼굴 한번 보라고 해서 그거를 한 병원에 있는 동안 정말 한 7, 8번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런 와중에도 본인 의지가 참 저는 정말 지금도 남편한테 하지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당신 의지가 대단하다. 저는 정말 모든 환자분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 의지 아니면은 옆에서 한만 해줘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겠다는 그 의지 하나만이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를 저는 또 새삼 또 느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의지가 대단하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또 제가 시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더니 폐암 수술을 그래서 잘 맞췄어요. 맞춰서 림프암 할 때 항암을 맞았는데 폐암 때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암을 못 맞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려우니까 항암을 안 맞으면 안 되겠냐니까 의사가 이거는 조금 초기이기 때문에 항암을 맞으면 빨리 이거를 태워서 없애야 되는 거니까 힘들어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다시 또 6차를 또 시작을 했어요. 또 머리가 어느 정도 났는데 다시 시작하니까 다 빠진 거예요. 또 손톱은 처음에는 엄지손가락만 빠지더니 이번엔 다 빠지더라고요. 10개가. 그러면 림프종 암이 오고 얼마 만에 다시 폐암이 온 거예요? 폐암이 한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그렇게 온 거예요. 와서 그 폐암이 이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저녁에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가도 그냥
새벽에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병동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항상 저는 마음에 아유 언제 우리 남편도 저렇게 해서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 조바심에서 하나님 제발 저 아시죠?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저 과부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남편 보고도 항상 용기 잃지 않게 남편 있을 적에는 제가 웃어가며 얘기를 하면서 먹지는 못하니까 그게 제일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게 침대 밑에서 저는 밑에서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지. 남편은 못 먹고요. 그렇지. 근데 처음에 저도 같이 굶었어요. 남편은 못 먹는데 맞아. 옆에서 제가 먹으려 하니까 정말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침대 밑에서 그냥 무트거니 앉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한 20일 정도 저도 그냥 진짜 금식 아닌 금식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이러다가 쓰러지면은 병간호는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다잡고서 저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먹는데 침대에서 이렇게 무끄러미 저를 먹는 걸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여기 목에 들어갔다가 콱 걸리는 거예요. 못 먹겠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도로 이제 상 물리고 하는 게 정말 지금은 내가 이렇게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상황은 4년 6개월이라는 세월은 아마 그 시절 때는 한 40년도 더 길게 제가 맞아요, 느껴진 것 맞아요.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츰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상킴이 조금씩 이제 조금씩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수를 이제 제거하는 거는 4년 6개월 전에 이제 제거를 하면서 4년 정도 되면서부터는 이제 상킴이 조금씩 되니까 병원에서 놀래더라고요. 평생을 모구를 못 먹고 그렇죠. 호수를 먹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상킴이 조금씩 되는 게 참 대단하다고 의지력이 대단하다고 의사가 아마도 네. 그거는 우리 언니의 정성이 아닐까 싶어요. 글쎄. 진짜 어느 누가 남편이 그렇게 4년 6개월을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암이 뇌경색에다가 암이 3개나 계속 2000년부터 암이 네, 발병하기 20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6년 만에 네. 저기 뇌경색 오고 네. 림프종암 오고 2006년도에 이제 뇌경색 오고 네. 2007년도에 2007년도에 네, 림프종암 오고 또 1년 6개월 있다가 또 폐암 오고 2010년도쯤 됐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병 치료를 정말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정말 가정마다 환자가 하나 있으면 식구가 다 환자라고. 맞아. 정말 거기다 모든 식구들이 다 오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방에 오나 친구들 오고 그러면은 아유 아까운 사람 하나 그냥 가겠네. 혀를 쭉쭉 차고 갈 적에 뒷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와도 중환자실에 있으면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혼수 상태로 그냥 맞아. 있는 게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옆에서 그냥 손만 잡고 우는 거밖에 할 일이 없죠. 그랬는데 그래도 본인 의지가 정말로 대단하게 역경을 뒤지고 일어서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부도로 들어간 게 2013년도에 제가 제부도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 제부도로 지금 이제 살고 있지만 그 형부가 명이 길기는 긴 것 같아요. 그리고 형부가 살래니까 우리 언니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지금요. 언니가 지금 제부도에 들어갔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형부 지금 무지 건강하거든요. 막걸리도 수시로 드시고.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2019년이죠. 네. 18년도에 17년 11월 20날 제가 기억하는데요. 병원 2017년 11월 20일. 네, 11월 20날 병원 가서 다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 기억나요. 네. 언니가 그때 병원에 갔다가 행자야 내가 형부 다 이제 완치 판정 받았어라고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울었던 적이 있어요. 이야기했던 거 저 기억나요. 그러면은 2000년부터 그 위암 발병으로 시작하면 2017년이면 17년 동안 그 병간호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병에 효자 없다고 하고 정말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음식으로 저는 이 사람을 제가 살렸다고 자부하는 게 효소식품이 진짜 그렇게 좋은 걸 저는 그때 또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할 줄을 모르니까 1차 효소로만 한 거예요. 1차 효소로만 해서 그걸 모든 걸 발효시킨 음식을 그거를 죽을 써서 이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그 의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음식으로 해서 당신은 치유가 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좋은 줄을 몰랐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좋다는 건 다 말렸어요. 말려가지고 그걸 가루를 내서 죽을 끓여서 해주고 살짝 이제 1년 동안 뭐 숙성한 거 발효시켜서 한 걸로 해서. 그러니까 언니가 저기 제부도에서 오리골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막 효소도 담그고 된장도 담그고 고추장도 담그고 다양한 걸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게 뭐냐면 언니가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형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지. 형부가 아파서 그 4년 6개월 동안 튜브로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어떻게든 몸에 좋다는 것은 다 해서 먹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지. 이제 17년이잖아요. 17년 동안 그렇게 병간호를 해왔다는 것은 진짜 지금이니까 그러지 지금이 건강해져서 이렇게 말이니까 그러지 그 순간에 얼마나 지금 힘들었을까. 87kg 나갑니다.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좀 관리 좀 하라고 그래서 지금 살 빼기 운동 지금 프로젝트 들어갔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건강이 작년에 조금 좀 그래서 했는데 많이 좋아졌고 사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인연이 돼서 이렇게 부부로 인연이 돼서 만났는데 건강했다가 이렇게 세상을 가는 거와 또 이렇게 아파서 가는 거와 차이가 틀리잖아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저희들 주셨을 적에 건강한 모습을 주셨는데 갈 적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가야 그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건강하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게 죽는 것도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오래 앓지 않고 죽는 것도. 근데 그거는 욕심이 과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것도 이렇게 좋은 음식을 우리만 먹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나눠서 먹어야 되겠다는 그 제가 일념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사업까지 하게 돼서 정성으로서 제가 우리 남편 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음식을 만들고 있거든요. 맞아요. 언니가요. 그 효소 담그는 것, 장아찌 만드는 것, 고추장, 된장 그리고 펜션에 오시는 손님한테 밥을 해줄 때요. 보면은 전부 다 밥상이 건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형부 병간호 하면서 했던 그 마음만큼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는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요. 저도 병원 생활을 오래 했어요. 저는 제가 아파서 한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아파서. 맞아요. 우리 딸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해 1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초진 16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3년을 수술을 했어요. 그러는 과정. 또 2009년도에는 우리 딸 21살인가 됐을 때 우리 딸도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아서 뇌수술을 2번을 하고 한 6개월을 제가 병원에 살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는요. 거의 살림이 병실에 다가 있어요. 책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짐이 막 완전 장기 투숙이죠.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다 보니까 간호사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응? 아이는 아이대로 또 챙겨야 되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언니의 그 마음이 참 많이 공감이 돼요. 근데 지금은 암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우리 살다 보면 정말 거의 다 암 환자들이 뭐 주변에 되게 많아요.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차피 우리에게 온 것들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잘 견뎌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언니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17년 동안 3가지의 암과 뇌경색으로 인한 삼킴 장애까지 형부 병간호를 해오면서 그리고 완치가 돼서 행복하게 이제 지금은 잘 살아가면서 지금 이 아픔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뭐 이제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지금 동생이 얘기했듯이 사실 엄청 많이 힘들고 많이 울었지만 지금은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웃어가며 얘기를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정말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라는 맞아요, 생각을 맞아. 그렇게 하고 살았었습니다. 사실은. 맞아. 근데 저보다 힘든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쵸. 지금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도 가정마다 다 이런 힘든 역경을 디디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첫째 희망이 그쵸. 새삼을 사는데 큰 보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신뢰를 하면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면은 이렇게 저마다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희망 잃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희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사는 목적이 생기는 거고 그렇지. 또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 우리 언니의 박옥자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지금 세월이 이만큼 흘렀고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마도 그럴 거예요. 제가 가끔 노래로도 표현을 하지만 다시 그쪽으로 가라 하면 다시 가라면 나는 못 가네. 안 가지. 그쵸. 못 갈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잘 견뎌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이 있다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위로하고 또 토닥거리면서 잘 견뎌내고 또 이렇게 희망을 나누는 그런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시고 또 느낌 있으시고 위로받은 거, 공감하는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주변에 좋은 사연들 함께 있으면 나눠주시고요. 우리 박옥자 언니한테 또 궁금한 거 물어보실 분 있으면 언제든지.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요. 네, 함께 제가, 소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 첫방 오늘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첫 손님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손님 또 초대해서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